해피형 인간의 직장생활 5장에서 해피형 인간의 직장생활. 그러면 왜 만사가 귀찮은 걸까? 직장생활에서도 대인관계가 과제이다. 대기업이 임원을 뽑을 때 일반적으로 사원뿐 아니라 거래처나 고객까지 폭넓은 대상을 통해서 후보들의 평판을 듣는 작업을 거친다. 사람이 회사의 리더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보다도 우선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호감도 테스트와 비슷하다. 호감도 테스트는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각각의 멤버에 대한 호감도를 채점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인기 도표 같은 것이지만 이 경우의 호감도는 단순히 인성이 좋은가 좋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미있게도 호감도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그 후의 업무 영역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어쨌든 애착 이론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애착 성향이 안정형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 성향이 안정된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신뢰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좋은 인상을 품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애착 성향이 안정된 사람은 일의 만족도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일의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정된 애착 성향은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도 담보해 주는 것이다. 일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근무 방식은 그에 비해서 불안형 인간은 업무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불안정한 애착 문제가 발생한다. 일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았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변환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상처받거나 지치기도 하며 사소한 질책이나 주의에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회피형 인간은 이로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에 대한 관계나 정서적인 문제가 끼어드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인간관계가 표면적이기 때문에 인맥 형성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 해피형 인간은 이런 걸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해피형 인간이 봉사활동이나 이타적인 활동 영역에서 청소하는 일이 드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름을 알리거나 사회적인 평판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해 타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 질서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 적절한 사교적 소환이나 마키아벨리식의 겉모습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하여 사업적을 올리면서 질서의 과도를 달리기도 한다. 공감적인 애착이나 정서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익히는 대신에 교활하고 타산적인 심리 조작의 기술을 발달시킨 것이다. 하지만 해피형 인간의 대부분의 이러한 경향과도 무관하게 쓸쓸히 자신의 세계에 들어박혀서 편안함과 만족을 느낀다. 일을 하면서 팀워크나 협력, 배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쾌하게 느끼기 때문에 곧바로 의욕을 잃는다.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이다. 그래서 자신을 잃고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어느새 직장에서 고립되기가 쉽다. 감정을 배제하는 습관. 미국 정신분석가 로첸츠 바이크가 개발한 피에프 스터디라는 것이 있다. 임상실험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검사 중 하나로 욕구 불만을 일으킬 법한 장면을 그림을 보여주고 상대방 말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검사에서 피험자의 대답을 공격적인 성향과 그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공격적인 성향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 같은 요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공격 성향이 타인을 향하는지 자신을 향하는지 누구에게 더 향하지 않는지에 의해 벌 자체 무책임으로 나누고 또 공격하는 유형에 따라서 장애, 우위, 자방어,
요구, 고집 등의 세 반응으로 나눈다. 장애, 우위 반응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거나 망설이어서 시간을 끄는 반응이다. 자아 방어 반응이란 상처받은 것이나 상처에 입힌 것에 대한 감정 반응인데, 그것이 타인을 향한 벌의 형태를 띠면 비난과 분노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자책의 형태이면 사죄나 반성의 말로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을 때는 체념이나 깨달음의 말로 나타난다. 요구, 고집 반응이란 피해에 대한 변상이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인데, 타인을 향하면 대책을 요구하고 자신을 향하면 타협이나 약속을 하고, 둘 다 아닌 무책임한 반응의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피행 인간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한 결과 요구, 고집 반응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무책임 반응이 가장 높았다. 연구자 중에서도 요구, 고집 반응이 강하여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비율에 달했다. 한편 자아 방어 반응은 그리 많지 않았다. 타인을 주제가는 반응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과 반성을 하는 반응도 부족했다.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언뜻 상당히 합리적인 듯이 보이지만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자체보다도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더 우선시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냉정하게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자신의 기본 문제는 어떻게 해줄 거냐고 따지게 된다. 또한 원칙 들으라면 화내도 될 상황에서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히 문제 해결 단계로 진행해 가다가 보면 상대와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화를 내지도 공격하지도 않다 보면 상대방이 우습게 여기서 부당한 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문득 깨닫고 보면 고립이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특징은 종종 집단 내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회피형 인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늘 노력하고 협력한 업적을 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평판이 좋지 않다. 뒷말을 듣거나 실력 이하의 평가를 받는 일도 흔하다. 해피형 인간의 능력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는 상사가 없다면 머지않아 직장 내에서 고립되고 일에서도 공지에 몰리기 쉽다. 이혼하여 자유의 신분이 된 산토카는 히토 스바시 도서관에 자리를 얻어 그의 인생에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남짓을 보낸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산토카의 꼼꼼한 성격을 상사인 도서관장이 평가해 주어 정식 직원으로 초청했던 것이다. 술버릇이 좋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관장이 이해해 줬기 때문에 산토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평온한 일상도 결국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서관장이 전근을 간 이후에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게 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새로운 관장과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산토카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것을 풀려고 술에 의지하다 보니 이르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쇠약을 이유로 사유하게 된다. 이처럼 해피형 인간은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회생활에도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안전기지를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융통성은 없다. 해피형 인간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일 외의 자비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한다. 기술적인 능력이나 일 자체에 대한 능력은 높은데 그것에 수반되는 뒤치다거리나 관리 업무에서는 좌절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사무 처리 능력이나 관리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어느 40대 남성은 상당히 고도의 금속 가문 가공 전문 기술자였다. 하지만 해고에 의한 이런 감축으로 재료 조달과 관리 업무까지 해야만 했다. 기술적인 일에서는 인류 솜씨를 가지고 있어도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거나 필요한 재료의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는 익숙치 않았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율이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예전처럼 기술적인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결과로 생각지 못한 실수가 늘어나 결국 기계 조작을 잘못하여 큰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사내에서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일을 잘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실수가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업무 평가도 떨어져 마침내 힘든 입장에까지 내몰리고 말았던 것이다. 냉정함과 전문성이 강점이다. 해피형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득점을 쌓아서 자신의 평가를 올림으로써
살아남는 전략을 쓸 수가 없다.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실력뿐이다. 그래서 해피형 인간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보통 경우보다도 훨씬 더 일에 엄격하고 높은 기술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청밀할 수 없을 만한 기능과 지식,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타협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적당히 인간관계를 얼버무리고 대충 살아온 사람과는 달리 실력만큼은 진짜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눈길을 보낸다. 모호한 태도는 납득하지 못한다. 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치에 얽매이는 측면도 있다. 주관적인 평가보다도 답이 확실한 쪽을 더 믿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적과 숫자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경영체제와는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정서나 연구에 좌우되지 않는 회피형 인간의 냉철한 일처리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감각과 잘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회피형 인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피형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쪽이 관리직이나 경영자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회피형 인간에게 성공의 열쇠는 충분한 전문직 기능을 익혀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특성을 활용하며 일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업무 형태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나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야 하는 분야나 잡다한 업무 영역에 신경을 소모하는 것이다. 못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사라진다. 회피형 인간이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르거나 도망갈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때 시련이 찾아온다. 오늘날 기술을 앞세운 전문적인 직장 등에서는 회피형 인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중견 간부가 되면 책임이 늘어나서 관리적으로 승진하기도 한다. 회피형 인간은 불평이나 불만도 늘어놓지 않고 묵묵히 일에 매달려 맡은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부담을 늘려도 어떻게 해내지 않을까, 관리 분야의 일도 잘 해내지 않을까 하고 윗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은 계속해서 한계까지 겨우겨우 벼떠온 것에 불과한데 아직 여유가 있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떠맡고는 못하겠다는 말도 못한 채 이를 악문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으로 극복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른다. 아침 일어나기 힘들거나 두통, 위통에 시달린다. 그래도 계속 무리하면 결국 실이 끊어지듯이 몸을 꼼짝도 못하겠다. 머리도 몸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이런 책임감이 강한 강박성 인격 장애와 회피형 애착 성향이 겹친 유형에게 잘 나타난다. 진지하지만은 별로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무리 궁지몰이더라도 일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또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이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못한다는 말 할 거면 차라리 도망치자고 생각한다. 부담을 줄여달라고 휴가를 보내달라고 말할 거면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만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회피형 인간의 특성이 강한 의무감이라는 특성과 결부되었을 때에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관심. 회피형 인간을 대표하는 특징이 무기력, 무관심, 자포자기다. 자신의 문제인데 왠지 남 일처럼 무덤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자포자기의 자세를 보인다. 살려가는 근본적인 의지가 없으므로 눈앞의 쾌락이나 흥미에서 임시방편적인 구호를 찾으러 간다. 이러한 특징은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인 에레 호퍼의 전반기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에레 호퍼는 18살이었지만 오랫동안 실명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에릭의 손에는 가구 장년들 조합에서 건네준 $300만 남아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뉴욕 브롱크스를 떠나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갔다.
300달러를 닿았을 때까지 그가 한 일은 방을 빌려서 거기에서 매일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팔 수 있는 것도 남지 않게 되자 굶주림이 덮쳐왔다. 그런데 그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에 마침내 공복을 참지 못하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접시 닦기 일을 했다. 그 대신에 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릭이 대가를 받고 한 첫 일이었다. 공지에 몰릴 때까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조차 무감각한 것은 해피형 인간에게 있다고 나타나는 경향이다. 스스로를 느끼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지켜온 것이다. 이를 찾으려면 직업 소개에서 가라고 에릭에게 말해준 것은 그 레스토랑의 남자였다. 에릭은 그 말에 따라서 빈민가에 있던 무료 직업 소개에서 잔디 깎기 같은 일용직을 소개받게 된다. 에릭은 다시 좋아하는 독서와 공부를 하며 이렇게 미래에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었다. 하지만 시대 물결은 그런 에릭의 작은 행복마저도 위협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을 잃게 된 것이다. 공지에 몰린 에릭은 그때까지 썩 내키지 않던 오렌지 장사를 시작했다. 늦게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점점 깊은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감정으로 치욕이었다. 자연스레 거짓말하고 공치사를 늘어놓으며 아마 무슨 짓이든 했을 때 틀림없는 자신에게 경악했다. 결국 에릭은 오렌지 장사를 그만두고 만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었다. 교양 있는 독서이기도 했던 샴피로는 에릭과의 대화에서 지적 자극을 받은 게 기뻤고 에릭도 역시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그렇게 안정된 생활은 2년 만에 갑자기 막을 내렸다. 샴피로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 사실은 행복이 잊을만 하면 다시 불행해지고 많은 운명을 새삼 일깨워주는 듯 했다. 2년 동안의 정식으로 일한 덕분에 약간의 돈이 생긴 그는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저축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좋아하는 책을 보며 살게 된다. 하지만 돈은 서서히 줄었다. 걷고 먹으며 공부하고 노트 일상이 며칠이 계속되고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말에 적던 10년 후에도 대체 무슨 차이란 말인가. 에릭 호퍼 자서전 중에서 그러던 그는 서서히 자살을 생각하겠다. 죽기로 결심한 날 에릭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마을 외곽으로 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에릭은 푸른 바다까지 이어지는 길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지 않는다면 피곤하지도 않고 고민이나 불만도 없이 이대로 쭉 걸어가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거리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에릭은 예정대로 미리 준비해둔 옥살산을 마셨다. 그런데 입안에 수백만 개의 바늘이 찌르듯 통증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토해내고 말았다. 자살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나서 필수적으로 마을로 들어오자 흑기를 느낀 에릭은 식사를 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귀찮다. 해피형 인간의 행동 특성 중에서 또 하나는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흥미 있는 것 외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피한다. 이것은 약간 시간이나 에너지가 흡입되도록 사람과의 교류나 경험을 누리는 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와 지원 같은 이익을 얻는 확대 재생산형 경제학이 아니라 투자를 피하고 이익도 얻지 못하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도 없는 회피형 경제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상 유지가 제일 안전하다는 위험 부담 회피 사상이 깔려있다. 또한 회피형 인간의 무기력한 성향도 귀찮은 일을 피하는 행동을 가속화한다. 무기력에 바꿔 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헛되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족한 에너지가 더욱 줄어들고 만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피형 인간은 에너지가 부족함으로 현재 상황에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또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을 견디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와 달리 사용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더이 생겨나는 것이다. 해피형 인간의 경우에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에너지 부족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마음의 에너지란 외부 자극과 내부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피형 인간에게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안전기질을 갖지 못한 채 안심하고 세상을 탐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더욱 탐색 행동을 피하며 외부 자극을 줄이기만 하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할 뿐
마음의 에너지를 누리는 일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위험 부담을 피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만 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만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피형 인간의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원인 중에서 하나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다. 이들은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해피형 인간 중에도 해피형 인격 장애인 사람은 자신은 뭘 해도 어차피 실패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뭘 해도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양육법을 쓰면 아이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거르게 되어진다. 강박적이니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는 지적질을 당하나 실패할 기회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해피형 인간에게는 출세나 성공하기 위해서도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는 짐으로 여긴다. 칭찬받거나 기대를 모으는 일이 중압감으로 다가와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실망하기 전에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살에 실패한 에릭은 그 후에 방황하면서 농장의 계절 노동자와 사금채취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 다음은 그동안에도 에릭은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했다. 그래서 기여기도 그 일대 농장에는 레몬이라고 하얗게 변하는 병이 유행하여 교수는 그 원인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때 에릭은 그 해결법을 고민하여 교수에게 제안했고 실제로 그 방법은 성공했다. 교수는 에릭에게 연구소 자리를 마련해 주려했지만 에릭은 그것을 고사하고 다시 방랑의 길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에릭은 눈앞에 있는 큰 길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발을 빼는 행동을 반복했다. 어느 날 에릭은 두 여성이 버클리역에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녀들에게 마을을 건네고 싶다는衝動에 사로잡힌 에릭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을을 건네고 그녀들이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쪽이 헬렌이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버클리로 온 것이었다. 헬렌은 에릭에게 흥미를 보였다. 그가 기구한 인생과 색다른 생활 방식에 푹 빠져든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으므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헬렌은 에릭이 독한 화학으로 익힌 수학과 물리 지식 재능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함께 부풀리 대학원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고도 권유했다. 헬렌은 에릭의 재능과 독창성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에릭은 헬렌의 기대에 서서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에릭은 아무런 연락이 없이 버클리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이 이별에 대해서 에릭은 자서전 속에서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헬렌을 싫어하게 된 것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헬렌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에릭은 그녀와 헤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녀를 실망시키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던 것이다. 에릭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짜임이 들통나는 게 두려웠다. 자신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껍질이 벗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헬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건 역시 해피형 인간의 전형적인 심리 중에 하나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불쾌하면서도 거꾸로 칭찬받거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상대를 실망시키면 어쩌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다. 상대가 분명히 호의를 품고 자신에게 접근해도 자신은 그런 좋은 평가에 어울리지 않으며 상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의 뿌리에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가치관이 깔려있다. 또 뭔가 의욕을 갖고 일을 했다가 훗날에 그것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안 나누니만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기회도 스스로를 가성비하는 탓에 다 날려버리고 만다. 에릭이 자신을 조금씩 긍정하게 되고 책을 쓰면서 자신의 주장을 표명할 수 있게 된 것은 40대 후반이었다. 그 이렇게 변한 이유 가운데서 나는 부든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독서와 사색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가 자비사에 투고한 글을 어느 편집자가 읽어보고 그를 설득하여 세상 밖으로 넣어들어냈던 것이다. 노년에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다. 자,
이렇게 회피적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보자. 백수의 운명을 타고나다. 해피형 인간은 일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피형. 롤링은 어린 시절부터 공상을 좋아하고 어린 되고 나서도 현실에 그다지 익숙해질 수 없다. 결혼할 아들이 생겼지만은 이혼을 다시 싱글로 들어가자 생활고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겨울정에서 회복한 그녀는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으며 요즘 해리포터를 완성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마침내 흥황한 성공으로 연결되었다. 만약 그녀가 무리하여 밖에서 일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당장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었더라도 집필 시간에 부족하여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 현실에 뛰쳐나가지 않고. 그렇군요.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인 K 롤링의 모습이네. 롤링이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계속 실험하고 있을 때는 그 작품이 정말 성공하지 않으니 출판돼서 완전 미지수. 그녀의 원고가 어떤 편집자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 편집자가 자신의 딸에게 그 원고를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롤링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아마추어 작가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가능성을 시험한 것 자체가 해피로부터 한 발자국 걸어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로 나가는 것을 해피라고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 자체는 해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찾기. 아이덴티티 이론으로 유명한 정신분석자 에릭슨은 스스로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경험하며 오랜 모라토리엄. 에릭은 덴마크 어머니 이에게 독일인 양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몰랐다. 의사였던 양부는 에릭이 자신의 길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학교에 어울리지 못했던 에릭은 성적도 특출나지 않아서 양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에릭은 까다롭고 반항적이라 어머니나 양부 모두와 원문하지 못한 제2할심과 열등감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청년이었다. 집나지 오면 어찌어찌 저립했지만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모라토리엄 시기를 보냈다. 과정에서 정치없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돌파구가 된 것은 바로 친구의 편지였다.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가정교사 일을 하던 친구가 자신의 후임으로 에릭을 추천했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에릭은 마음의 준비도 전혀 없이 막다른 생활에서 정신분석이나 브로이트에 대해서 아무런 예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은 아이들과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안나가 그를 아동 심리분석 일로 이끌었다. 에릭은 아이들이 놀면서 무의식, 소망, 두려움, 상처, 마음 표현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초월한 사회적 요소와 결부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에릭의 발견은 언어적인 표현이나 개인의 내면에만 무게를 두었던 그 당시 정신분석과 틀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도 에릭이 기존 학문보다도 조형 예술의 세계로 한눈을 판 덕분에 가능했던 발견이었다. 아이들과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자신이 어린 시절의 문제를 여전히 간직한 채 아이들 같은 감성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에노우에야스 시의 모라토리엄 기간. 두난 같은 작품으로 몇 번이나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었던 작가 에노우에야스 시 역시 해피형 인간이었다. 해피형 인간이었는데 어린 시절 청춘방랑 등등으로 해서 이노우에가 태어난 것은 아사카에 있을 때 1살쯤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본가로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정군 명령 때문에. 그래서 험난하여서 갓나게 했던 이노우에는 내내 울기만 했다고. 그의 아버지가 기원하여서 가족만의 오분한 일생을 찾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2명 아이를 더 낳았는데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만 두 손 두 발이 다 들고 말았다. 입부터 심하여서 몸 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맞이인 이노우에를 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하고 잠깐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출산하고 나서도 이노우에를 데리러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잘 다루며 데리는 것을 하루 연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데리러 가보니 이노우에는 할머니에게 딱 달러부터 떨어지지 않았고
할머니 역시 이노예를 돌려보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고 결국 이노예는 할머니가 사망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할머니는 사실 이노예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증조의 처위였는데 이노예의 어머니를 향녀로 삼아서 분가했던 것이다. 변변은 친척 하나 없었던 할머니에게는 가문의 장자인 이노예를 데리고 있는 일 자체가 자신의 위치를 든든히 덮어치는 대의명분과 같았다. 그래서 한층 더 집착했을 것이다. 어머니 역시 양모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어쨌든 이노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어머니와의 척을 형성할 기회를 잃었고 대신 할머니와의 과도한 사랑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노예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할머니를 떠나 하마마스에 사는 부모에게 가기로 되었다. 이노예의 슬픔이 꺼졌다. 부모와 함께 산다는 기쁨 따위는 없었고 할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남아 하마마스로에서의 처음에는 그런 중학교 입학시험에 실패한 이후에 부모 밑에서 1년 동안 재수생으로 살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이 희박하고 초등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는 굴욕적인 상황에 결코 즐거운 날이 아니었다. 기숙사 생활 등등 애착이 만드는 것이 없는 그 무렵에 이노예는 기계체제에 열중했는데 결국 유도를 하게 된다. 다시 재수 생활하다가 가나자와 고사고에 진학한 후에 매일같이 유도를 하며 살았다. 청년 시절의 이노예는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가 적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데다가 반항적인 구석이 있었다. 이런 이노예에게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생활은 오히려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일까? 이노예뿐만 아니라 해피행 인간들은 원래 금욕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내곤 한다. 그런데 그 길에서도 이노예는 생각지 못한 좌절을 맛본다. 유도부 부장이었던 이노예는 지나치게 혹독한 훈련 때문에 신입부원이 한 명도 없게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율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을 중시하는 선배 졸업생들의 비밀도 거스리고 말았다. 유도부의 존속을 위해서 한 일이 오해사고 만 것이다. 이노예는 책임을 지고 유도부를 떠났다. 이에 관해서는 나의 자기 형성사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당시를 들어보는 다른 글에는 나오지 않는다. 의사 집안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도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의사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사고에서 이거를 택했지만 이노예의 재능이 이과의 계통이 아니었음이 명백했다. 성적으로 봐도 의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노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학과 시에 눈을 떠서 직접 창작을 시작했다. 이노예는 교토 제대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이과였기 때문에 문과에서 핸디캡이 있었던 결국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정원 미달된 교수 제대 영문과였다. 하지만 이노예는 교수에 가지 않고 도쿄의 하숙집에서 좋아하는 책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런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부모가 당시 타이베이로 부임하여서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자, 마침내 대학 3학년에 막 올라가려는 때 교도 제대에 정원이 빛나는 사진을 알고 서둘러 그곳에 철학과로 옮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1학년을 다시 시작하는데 다만 이 무렵에도 강의는 전혀 듣지 않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다. 특별히 장래 연구를 하고 싶다는 희망도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생활. 이노예의 이런 생활 태도는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난 무렵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거 나타나게 되어 모라토리엄 인간이나 또 모라토리엄 스웨덴이 하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노예는 시대를 앞세워서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유예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은 채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모라토리엄. 중요한 결단의 행동을 회피한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회피 행동의 한 형태이며 기간이 한정된 회피라고 할 수가 있다. 모라토리엄이 과연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될 수 있을까? 모라토리엄이 계속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대학을 졸업한 이노예는 신문사에 들어간다. 신문사는 두 종류의 인간 형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는 출세와 특종을 또 하고 또 하나는 경쟁관계 없이 자기만의 길을 느긋이 가는
그래서 인후에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후에는 종교나 예술 같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은 보는 취미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인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계기가 되어졌다. 당신은 전쟁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암흑기였지만은 인후의 경우에 정치나 경제에서 거리를 두고 정신적인 세계에 집착하여 현실 세계를 회피하던 것이 오히려 훗날의 창작을 위한 토양이 되어 주었다. 현실에 찾아가는 일들을 회피하고 자신이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면 훗날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 내 의미를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산토카 위기를 구원해 줄까? 다만 모리섬이 성립되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쨌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유로운 시간 에도가의 란포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하루를 벌어먹고 돌아온 또 이렇게 산독하는 관동대진을 겪게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생 무상을 강능하게 느끼게 된다. 할 수 없이 산독하는 잠시 동료문인의 집에 몸을 맡긴 후에 제터미르비는 도쿄로 간다. 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전 남편의 궁상맞은 모습을 보고 시키노도 태도를 바꿔서 함께 살게 해주었다. 마침 장남기는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였는데 사키노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일하는 것도 생각했지만은 남들처럼 출근과 퇴근하며 살 기회가 아들의 진학이라는 외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건은 그 해에 일어났다. 며칠이나 남편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키노는 바쁜 전말에 어디를 갔는지 의심쩍어 했다. 자신의 이부자리조차도 한 번 개인 적이 없을 정도로 게을렀던 전 남편에게 그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사키노는 이때 무척이나 놀랐다고 한다. 미토리 가늠 글씨가는 삶 이렇게 글씨는 그 자체가 수행하는 방법이지만 원래 고도 해핑 인간에서 글씨가는 삶은 매우 익숙하고 잘 어울린다. 글씨기다. 해핑 인간에게는 글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일까. 욕심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욕심 때문에 직접 글씨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듯이 직접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에 명확한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은 간접적인 도움은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해주며 글씨를 향각하는 것도 하이쿠를 잡지에 게재하여 타인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도 직접적인 도움이 아닌 간접적인 도움으로 해핑 인간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일인 것이다. 해핑 인간의